그리고 또 이 밀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혈맥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밀교의 사자상승 계보. 천태종에도 25조 금구상승설이 있었고, 그리고 저 선종에도 28조 설이 있고, 달마 뭐 어쩌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 달마까지 내려오는 게 28조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설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도 화엄종에서도 5조 설이 있고, 천태종에서도 뭐 천태종에도 몇 조 설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문 해사, 그 다음에 천태지자, 장안간정, 지위, 해위, 혈랑, 그 다음에 누가 현계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계보 얘기들이, 제가 지난 시간 뭐 우주선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 계속 계보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북종선 얘기에서도. 계보를 강조하는 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족보를 굉장히 세게 강조하는 팀들이 그게 그렇게 그닥 일 수 있어, 이 생각을 해야 돼. 진짜 내가 그러면 생각보다 그거 강조를 안 한다니까요. 네. 아니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그거 있어요. 조계종 스님 뭐 이래가지고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뭐 해인사 출가, 뭐 조계종 스님 뭐 비구계를 받고, 그거 다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강조 안 해. 왜? 그거 그냥 기본이잖아. 기본. 그냥 쭉 가는 거잖아. 이 혈맥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냄새가 나죠. 선종에서도, 선불교에서도 제가 지지난 시간 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뭐 가사를 전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전의설, 옷을 전했다 그래서 전의설인데, 그게 타당한 얘기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실제로 나중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수 스님이 하택 신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가사를 보자고 하니까, 상대가 보자고 하니까 가사 안 보여준다. 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싶은. 맹자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맹자가 이 세상에 호연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호연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단한 거라서 그게 막 이렇게 가득 채우면 천지를 다 채운대. 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그런 게 있어. 야, 이게 뭐야? 그럼 뭐 보여주든지.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대단한 신이 있어. 그래. 한번 나와보라 그래봐. 아니, 나오진 않아. 그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역사 속에 몇 명이 들었대. 계시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자 아니야? 환자들이 그런 거 많이 듣는데 지금 병원에 가봐. 그렇게 계시 듣는 분이 굉장히 많던데 그 사람도 환자가 아니었어? 그냥 나오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논쟁을 끝내고 싶으면 뭔가 하나를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어 이러면 보여달라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자꾸 있대. 근데 안 보여주고 안 나타난대. 있어. 그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한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내가 사실은 이거 비밀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일경을 남겼어. 뭐 조도 아니고 경을 남겼어. 경을. 그런데 나는 성향이 검소해서 그 돈을 안 써. 안 쓰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밥은 네가 사야 돼. 야, 이거 너무 냄새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좀 비슷해. 말로만 하면 전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실제로 진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다 자기의 어떠한 족보 같은 게 있어요. 족보 같은 게. 이렇게 우리 계보들이 내려왔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족보를 강조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셔.
답을 내기는 어려워. 그게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이 되면 인생이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 말을 못 해주겠고 그냥 그런 정도 들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 안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온 이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이 자꾸 나이를 속인다. 근데 여기서도 다 그렇게 보여요. 이게 다 보여. 이분 지금 나이 봐봐. 선무에 637에서 735. 98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산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 이 더 세다. 617에서 741. 120이 넘지. 120이 넘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한번 또 봐봐. 이분이 중국에 언제 오냐면 716년에 오거든요. 이래서 이게 개원 연간에 다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보다 조금 앞에 와갖고 활동하는 건데 지금 답이 오는 시기도 비슷해. 716년에 오고 719년에 오고 720년에 오고 이 개원 3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들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이니까 이제 언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처리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는 요 개원 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한 시기에 왔지. 근데 봐봐. 726년에 왔대요. 아니 716년에 왔대요. 지금 이게 몇 살인지 아세요? 80세 아니요? 맞죠? 아니, 제가 계산 잘못하는 건가? 80세죠. 80세 외국으로 간다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요? 80에 물설고 낯설은 이분들은 엄청난 포교 원력이 있어서 가능했을 수도 있어. 근데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야. 80세에 어학을 배워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내가 80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내가 뭔가 새로 어학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미국 포교를 하겠다. 물론 우리 그릇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조금 정상적이진 않죠.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오늘날 80하고 저때 80은 완전히 달라요. 두보가 요보다 좀 더 뒤에 사람인데 두보가 인생 70 고래이라고 인생에서 70을 사는 거는 70 사는 거는 고금에 드물다라고 하던 게 당나라 요보다 조금 뒤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70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시절이야. 근데 이 동네는 그냥 다 장수촌이야.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뭐 이래도 그냥 그런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분들은 외국분이니까 그냥 제가 대놓고 좀 까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노자 전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자는 늙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늙어서 나왔거든요. 뭐 나이 80에 나왔다는 둥, 뭐 73세 나왔다는 둥, 뭐 이런 썰들이 있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늙었대. 엄마 입장에선 시겁했겠지. 근데 그렇게 늙은 거를 중국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자가 늙을 노자를 지혜롭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생이라는 게 노자라는 뜻이에요. 노씨가 아니고 원래는 이씨고, 이씨고 그렇게 가거든. 그래서 나이 많은 거를 굉장히 예전에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동아시아만. 인도는 그렇지 않아. 인도는 그렇지 않아.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적 특수성이에요. 인도는 젊은 사람 선호합니다. 걔네는 유목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유목 전통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보이그룹, 걸그룹 가수들 나오는 거 봐봐. 전부 다 젊은 애들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제대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자기 나이가 많대.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 먹어주려고 했었던.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좀 정보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중국에 대해 중국 사람들이 뭘 선호한다. 이게 같은 중국 사람이거나 같은 한국 사람들은 연령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유럽에 가면 저게 나이가 몇인지 모릅니다.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구분을 하죠. 저분은 연세가 많으신가 봐. 저분은 젊었네. 라고 하지만 사실 몇 살 정도 차이 이거 구분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하고 생김새가 달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외국인은 이게 잘 안 나온다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데서 외국인을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외국인 한 명 보면요. 그거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못 하는 거라니까요. 구분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지공스님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야, 이게 인도 사람의 어떻게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야. 이거하고 꼭 공부도 어디서 했다 그러냐면 이분들이 다 나란다 출신이래. 자기가 나란다에서 배웠대. 네. 나란다에서. 중국은 인도 불교에서 3대 사원이 있어요. 비크라마실라 사원, 그 다음에 오란다푸디 사원, 그 다음에 나란다 사원인데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더 커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최후를 1203년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됐을 때, 이슬람군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를 인도 불교의 끝으로 놉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크라마실라 사원보다도 동아시아에서는 나란다사가 압도적으로 유명해. 왜? 현장 스님이 거기서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동아시아에 와서 나란다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떡상을 해 있는 상황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또 다 나란다래. 이게 야 이거 학력 위조 아니요? 이거 조금 이거 조사해봐. 요즘 같으면 이게 조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좀 그렇잖아. 이 지공스님도 나란다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분 1300년생인데 1203년에 인도에서 다 파괴됐는데 1300년대 출생인데 어떻게 나란다지? 뭐 그런 거 있어. 나중에 제가 그런 비밀들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진짜 딴 데서는 못 들어. 이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딱 선호할 만한 조건들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724년에 이때 경전을 좀 말하면서도 웃긴데 637년생이 724년에 경전을 번역한다고? 눈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내 일반적인 사고로는 저건 수술해도 안 됩니다. 저 연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뭐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해도 그건 내가 좀 짧아서 그래. 내가 그런 게 능력이 안 돼서 그래. 저분들은 신통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일반 인간적인 그걸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공부를 좀 하려고 책을 넘기면 감동을 해서 눈물이 나오니까. 어떤 책이든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활자를 크게 요즘 책들이 활자가 더 커져요. 사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대에 맞춰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활자를 크게 했더니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활자를 좀 더 키워도 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부피만 늘어나는 것 같다. 차라리 작게 해도 안경 쓰면 되니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키운다고 안경 안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대일경 7권, 그 다음에 726년이면 이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거의 지금 90이죠, 90에 번역하고 이분 제자가 일행입니다. 일행. 이거 중국분이에요, 중국분.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도 도와주고 저분들이 언어가 100% 중국어가 안 됩니다. 중국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력자들이 있는 거고 그 조력자가 이제 번역도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주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행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실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연대가 이렇게 돼야 이게 약간 사실적 연대지. 그렇잖아요. 이거 한 50, 지금 한 54, 이 정도 돼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사실적 연대지. 그래서 잘 아꼈으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근데 이것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종사와 관련돼서도 선종과 관련해서 초기 분들이 자꾸 이게 나이가 연대가 너무 길다. 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걸 발칙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근데 학문은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당나라 때 70, 80 이런 거는 진짜 드문 연령이에요. 진짜 드문 연령. 그런데 모든 스님이 70은 기본이야 이러고 나와.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지금은 7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왜 그랬대? 라는 시절이 된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70이면 뭐 멀쩡한데. 제가 보면 제가 외국 같은데 안 그러면 뭐 산에 이렇게 갈 때 가보면 70인데 그 참 진부한 표현인데 산에서 날라다녀요 뭐 이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날라다니기는 걸어다니고 있구만. 뭐 한번 날라본 적도 없구만. 근데 70인데 저보다 더 잘 다니시는 분도 제가 여러 뵀어요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오버해가지고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쪽 아닙니다 돌아오세요. 자 그쪽 아닙니다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도에 나이를 속이는 풍조가 있어요. 그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뭐 120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그거 다 속이거나 안 그러면 계산하는 기본 방식이 달랐거나 1년에 한 2살씩 먹거나 우리 동네에서는 한 3살씩 먹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아무튼 그 나이랑 관련된 부분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밀교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현종 뭐 이때 시기가 직천무 당현종 이때 시기들이 아무튼 다 굉장히 번성했던 시절이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는 진짜 봄 되면 꽃이 한꺼번에 피잖아요. 비슷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태종부터 시작해서 당현종까지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불교의 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막 백화가 만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하나 폈다가 이렇게 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 설명하기 좋고. 막 동시에 막.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액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